5.18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불순 세력이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나 시위대와 진압군이 유혈 충돌한 사태로 여겨졌으나 1988년 국회의 광주특위와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은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 그 성격과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 영상에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인 5.18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최대한 각 입장의 논점과 관련 팩트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쟁점 하나,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의 적절성 논란. 5.18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18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은 1988년 광주특위 당시 노태우 정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에서 제안한 명칭이었고, 당시 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이 명칭에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5.18을 광주사태 또는 광주폭동이라고 불렀던 우파 측과 광주민중항쟁이라고 불러왔던 제야 및 좌파 측 역시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와 같이 용어 정착이 되었으나 아직도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에 찬성하는 측은 5.18이 단순히 광주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서울의 봄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과 연장선상에서 유신체제와 신군부의 저항을 전개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전체적인 민주화 움직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에 반대하는 측은 좌파 우파할 것 없이 소요 세력 및 항쟁 세력이 총기로 무장해서 계엄군과 교전을 한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계적인 중립 명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봉기, 반란, 폭동이란 뜻으로 광주 업라이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쟁점 2. 최규하 정부의 민주적 평화적 개헌 추진에 폭력적으로 반대하던 소요 세력의 민주적 정당성 논란. 당시 1980년 5.18 이전 전국에서는 크게 4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정희 사후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 간접선거로 당선돼 박정희의 자녀 임기를 수행하면서 민주적 개헌을 추진하던 최규하 정부 세력. 두 번째로는 1979년 12.12 사태 이후 군권을 장악했으나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서기에는 눈치가 보여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 세 번째로는 박정희 사후 정부를 배제하고 국회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여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었던 김영삼의 주도하에 신민당 및 여타 정당 세력. 네 번째로는 박정희 정권 동안 오랫동안 제하에 있었던 관계로 신민당의 기반이 없어 당내로 들어가면 김영삼과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해 제하에 머물며 집단 행동으로 대권을 노리던 김대중의 제하 세력과 학생운동권 세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안에서도 여당이지만 최규하 정부와 다소 거리를 두며 개헌을 추진했던 김종필의 공화당 세력이나 김대중의 제하 세력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나갔던 학생운동권 세력 등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당시 거시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했던 주요 세력은 이같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직후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유신헌법을 대체할 민주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1979년 11월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개헌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12월에는 유신헌법 하에 간접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최규하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개헌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 내 헌법연구반 등을 구성하였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시스템인 이원 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요즘 정치권에서도 종종 나오는 개헌 떡밥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분권을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 형태입니다. 이는 당시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시 최규하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을 유신 잔당이라고 규정하고 개헌 과정에서 정부 측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당시 신민당 등 야당 측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며 정부의 헌법 개정 심의기구를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며 국회만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고집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개헌은 입법부 표결 사안이지만 행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차 중 하나이며 2018년에 문재인 정부도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1980년 초부터 5월까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정쟁을 이어가며 개헌 협상을 위한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급진적인 세력들이 있었으니
당시 호시탐탐 정권을 노리고 있던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과 그리고 하루빨리 현 최규하 체제를 종식시키고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김대중과 그를 따르는 재하 및 학생 운동권 세력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군권을 장악한 후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며 정보력까지 집중하였고 시국을 관망하며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민주적으로 개헌이 진행된다면 신군부로서는 정치적으로 나설 명분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입장에선 정치활동 금지로 국회에서 떨어져 지낸 지 너무 오래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절충하여 분권형 권력체제라도 간다면 김영삼에 비해 권력쟁취가 극도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김대중과 그 추종 세력은 조속히 유신헌법 폐기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 일정을 공개하라며 적극적인 공개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김대중은 대학 순회 연설에 나섰고 4월 29일에는 김대중이 주도하는 국민연합이 민주화 촉진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한 뒤 반정부 장외투쟁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에 호응해 대학생들 역시 5월 첫날부터 거리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유신 세력 타도, 계엄 즉각 철폐, 이원 집정부제 개헌 반대,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5월 15일 서울역 회군으로 소요 사태가 잦아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중순 그 세력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넘어서자 김대중은 5월 22일을 기해 전국을 뒤엎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소요 사태에 대응해 5월 16일 부분적으로 완성된 개헌안의 초안을 각각 마무리하였고 국회는 5월 20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여 6월 중으로 정부안과 국회안을 절충한 단일 개헌안을 내놓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관 사망이 발생한 소요 사태로 계엄 확대의 명분을 확보한 신군부는 이러한 개헌 작업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5월 17일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정치인, 학생, 재하 인사들을 구금시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광주에서 5.17 비상계엄 확대 소식을 듣고 김대중의 석방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난 것이 5.18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충분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개헌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의 지나친 권력욕 때문에 불행한 역사로 귀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세력이 민주화를 오히려 방해하여 사태 악화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소 논란의 대상입니다. 소요 세력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당시 유신 잔당이라고 불렸던 최규하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을 뿐더러 이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규하 정부도 유신 체제의 연장선으로 민주화를 통한 타도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들은 신군부가 이미 군권을 장악하고 중앙정보부까지 장악한 마당에 최규하 정부는 꼭두각시 정부였을 뿐이고 실권자는 전두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소요 세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적으로 적법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고 당시 개헌안이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고 있어서 충분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민주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은 이미 신군부의 정치 개입 이전의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소요 세력의 폭력적인 시위가 오히려 기회만 노리고 있던 신군부의 정치 개입의 명분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결국 5.18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소요 세력이 전두환 정권의 탄생에 기여해 민주화를 지연시킨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이같이 동일한 팩트라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쟁점 역시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상 1부는 5.18의 명칭 및 당시 배경에 관한 쟁점 정리였습니다. 2부에서는 5.18에 관여했던 주동 세력이나 5.18과 연관 의혹을 받는 세력에 대한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리즈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